자, 오늘 10분 일찍 시작할게요. 7시 50분. 아, 이제 가을이네, 가을. 예. 근데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갑자기 시원해져 버리네. 올 여름에는 좀 더워야 되고. 예. 푹푹 찌야 되는데, 너무 시원해 버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이거 뭐. 과일 곡식이 이제 나중에 가을 돼가지고 성장이 덜 돼서 이제, 예? 큰일. 여름엔 더워야 되고. 커피 4, 5월 계절에 지시로 갔을 때 올해가 5년이잖아요. 내년엔 무이년이잖아요. 네. 내년에도 말이 또 더울라나? 그거는, 진짜 더웠잖아. 예, 작년엔 더웠죠. 예. 원래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예, 아니고. 예, 그 해에 따라 좀 틀리죠. 그 하늘의 그 기운 자체가 때문에 더우시죠. 그러면 이제 사주에는 이제 그걸 온도적으로는 조금 기운적으로는 더 봐줘야 되는 것이고, 올해 갑오년보다는 미년이 더 사주학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더 더워진다. 그죠? 늦여름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미월 같은 경우에는 진짜 푹푹 찌죠. 그죠? 근데 무토는 저번에 얘기했죠. 무토는 저 화에서 금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기 살찌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화금교역이라는 거죠. 그 화와 금의 가운데 있어서 이 화와 금이 이제 투쟁이래, 투쟁. 일미 말하는 투쟁. 견원 지불화에서 이제 원숭이와 개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그죠? 이 토가 중간에 이제 나서서 찌는 과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토가 살찌우는 과정. 이 구간에 이제 화금교역이라죠. 화금교역. 화금교역 하는데 토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그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금을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이제 화금교역을 나타냅니다. 이 과정이 이제 없으면 그 결실이라는 그 결과물이 제대로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생토에서 이 푹푹 날씨가 대기에 그 지열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푹푹 쪄야죠. 나중에 그 결실, 곡식과,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찌면서 결과물을 그렇게 크게 만든다. 이제 그렇게 논리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화금 교육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금 교육이. 자, 저번 시간에 목 했죠. 목, 화, 토까지, 그죠? 토까지 했고, 금. 이번 시간에는 금의 역할, 수의 역할, 이 오행 법칙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목이라는 이놈하는, 그죠? 자꾸 위로 뻗어가는 성질이 있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 성질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수에서 발전한 그 첫 번째 그 단계죠. 1단계, 그죠? 수에서 그 가장 그 뭡니까? 추운 계절에 겨울에 압력을 추운 압력을 응고력 이런 응고력을 통해 가지고 그 운동성이 1단계 발전한 것이 이렇게 목으로서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일면 말하면 우리 봄, 그죠? 봄이라 했었고, 그리고 1단계에서 수의 1단계, 그죠? 2단계는 뭡니까? 2단계 화로 이제 점점 발전하죠. 이 단계가 이제 벌어지는 이제 확장 3포성 운동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운동. 그래서 여름, 그죠? 그래서 여름에서 이 열기를 더 이상 이제 퍼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이 토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자, 발전 3단계, 2단계 했다면 이건 3단계 과정으로. 이 토의 역할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면 말하는 여름에 같이 토하고 같이 이제 섞여 있다 생각하면 돼. 이걸 어느 하나 특정의 그 오행을 사실 잡기는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제 없기 때문에 화의 목화의 편이기도 하면서 금수의 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의 편, 금의 편, 금수의 편을 왔다 갔다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토를 갖다가 공욕이라며 무욕이라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토라는 중간 과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토에서 이제 자 4단계, 이 3단계 다음 4단계로 그죠? 그 만물을 이제 푹푹 살찌우고 그죠? 금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금의 계절은 뭡니까? 가을이라는 이런 계절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을은 우리가 음력으로 몇 월 달입니까? 9, 8, 6, 7, 신 입추부터 이제 가을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와 화와 금이 상징하는 것을 토의 중재 역할을 겪으면서 자 금으로 이제 넘겨주기 위한 그런 이제 운동성으로 지나서 이제 가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자체는 우리 계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굳는 작용으로 갑니다. 모든 만물이 이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견자 잘 갖고 오셨네. 오늘 수업으로 이거 샘플로 참 좋은 거네. 이 딱딱하게 굳죠, 이렇게. 이때는 씨가 아니거든요. 씨가 아니라 호두 같은 거가 딱딱하게 견과류, 포도, 이거 건포도, 에? 다 이렇게 굳을 견자 딱딱하게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표면이 목의 표면은 화의 표면은 어떻습니까? 화의 표면은 이렇게 위로 이제 벌어지는 양사방으로 벌어지는 이런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럼 금의 운동성은 안으로 만물이 그죠? 만물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금기의 작용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금기가 우리가 이제 결과라 하며 결실을 이룬다, 그죠? 오곡백과의 결실을 이룬다, 그런 이제 의미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저렇게 이제 결과와 결실을 이제 얻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건조하잖아요. 가을에는 수기가 메마른다니까. 목화의 과정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분이 그 자연 현상에서 보면 그 봄, 여름 되면 흙이 퍼석해지면서 수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목화가 이렇게 기운, 그러니까 아침 시간과 낮 시간이 되면 그 수분이 상승합니다. 자연 현상이. 그러니까 수기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기운을 빨아당기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목화 상승하면서 수기 또한 이렇게 상승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토에 와서 이제 습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습. 끈적끈적한 습이 발생하면서 이제 금기에 가을에 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습이 이렇게 안으로, 그죠? 응축하는 응고성으로서, 그죠? 견념으로서 딱딱하게 이렇게 수축되어 가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람의 이제 형상을 보더라도 목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 애들의 피부가 굉장히 피부도 뽀얗고 통실통실하죠. 그 이유가 뭐냐? 물 먹었기 때문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피해지는 거예요. 잠을 많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일어날 때 보면 피부가 상당히 탱글탱글하게 잡티 하나 없이, 그죠? 주름살 없이 펴지는 그런 효과라니까. 그게 이제 수기가 이제 올라온다. 그래, 올라오면서 화학 때도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수기가, 목화 때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부 또한 좋아지고 모발 또한 어린이 모발 또한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이 과정에서 수분도 같이 상승의 효과로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수분이 이제 토를 지나서 그리고 금으로 가을로 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제 점점 이 수기가 안으로 수축되고 응고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금기에서는. 그러니까 금에서 벌써 이런 딱딱하게 되기 때문에 근골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피부가 이제 탄력이 없어지고 이제 쭈그러들기 시작하는 그런 장년기에 들어가. 장년기. 그죠? 장년기에 들어간다. 이게 소년기랬다면 이 청년기고, 그지? 이게 소년기란 말이죠. 이제 가을 되니까 장년기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모든 만물들이 굳어가니까, 계절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만물이 굳어가니까, 이 사람 사람의 마음도 그 가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이 금은, 탐욕이라죠, 탐욕. 탐욕. 그게 목에서는 뭐였습니까? 의욕이라 했었고. 그리고 여름에는 뭡니까? 여름에는 그죠. 색욕이라 했었죠. 외세욕.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탐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장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년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복화 때는 뭔가 우리가 결실을 맺고 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적이지 못하고 하는데 의의를 많이 두고 이를 실천하는데 의의도 많이 두고 활동하는데 의의를 많이 두지만 자 화가 결국에는 토를 지나서 화금교육을 통해서 자 이제 금으로 가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는 이제 곡식을 익혀야 되는 그런 딱딱한 계절이 오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굳어간다. 그럼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의 일대를 비교하면은 40대에서 50대인 거죠. 그죠? 40대, 50대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이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환경에 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만큼 분리를 해야 되고, 그죠? 분리를 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그죠? 먼지가 펄펄 날릴 수밖에 없다. 이 금은. 건조해서, 그죠? 건조하면 먼지가 펄펄 날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고, 구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의 특성은, 현실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구분 짓는다, 그죠? 구분 짓는다. 네 것, 내 것을 구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 그런 논리들이, 저는 금의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의 과정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라. 이걸 이제 계절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금이다, 토다, 화다, 목이다, 수다, 이렇게, 글자를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계절에 대한 성분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향에 대한 기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질. 그래서 이제 금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없는 사람들은 결과가 없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금 자체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격을 만진다. 마무리 짓는다. 그죠? 일에 대한 마무리. 이 완성품 아닙니까? 여기서는 목은 미완성이었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더 활동을 해서 더 커가는 과정이죠. 벌어지는 과정에. 그리고 금화 상징을, 금화 교육을 받아서 금에는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그죠? 벼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일단 완성품이랍니다. 물건을 예를 들자면 목은 기초를 다루는 것이라면 그래서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이나 그죠? 설계나 디자인이나 이렇게 덜 된 것 그죠? 이런 걸 나타내지만
자, 목은 반대편에 있어 뭡니까? 결과를 봐야 돼.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완성품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완성이 된 이런 완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완전한 모양 형태를 갖춘 것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무상적으로 또 그걸 뭐 기계나 철강이나 그죠? 금속 이런 것으로도 많이 비유되죠. 원석 덩어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 잘 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은 거죠. 생각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는, 힘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성향이 그래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팍팍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금이 이제 그런 성격을 많이 지니더라.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은 탐용이라 했습니다. 자, 우주변화는 토기의 공정무사한 황파라는 것은 뭐 이렇게, 누를 황자에 뭐 할미파에서 이제 뭐 늙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것이고, 토가, 뭡니까, 조화하여서, 응결을 매개하는 황파라고 한다. 역으로서 목화의 작용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 거기서부터 금수가 대체하여서 통일작용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금은 통일 단계에 접어드는 제1단계인 동시에 변화의 4단계이다. 자, 통일 단계는 이제 수의 과정을 통일 단계라 합니다. 그래서 수의 통일 단계에 접어드는 1단계가 이제 금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변화 4단계라는 것은 최초 수에서 목의 1단계, 화의 2단계, 토의 3단계, 그리고 금의 4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과 목은 성질이 전혀 반대다. 목은 이 양이 속 내면에서 이제 표면으로 분산하려는 발전의 최초 단계였지만, 금은 표양이 다시 이면으로 잠복하려는 수장 최초의 단계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로 가기 위해서, 그죠? 수로 잠복하려는 그런 이제 최초 운동 단계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인 거죠. 자, 그러므로 만물은春기에 있어서는, 봄에 있어서는 그 힘이 표면으로 발산하려고 하지만, 가을에는 내부에 잠복되어서 고요히 잠들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에는 만물들은 외곽이 연하게 되지만, 가을이 되면 외곽이 점점 경변하여져서 양기를 포장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인간도 봄이 되면 옷을 점점 가볍게 입으며, 가을이 되면 차차 두껍게 입는 것은 일포양 일산양 하는 천도의 원리를 쫓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은 피부나 모발이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노장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용모나 근골이 거치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는 목화의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수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요, 노장기는 금수가 하강작용을 함으로써 표면의 수기가 이면으로 장복하기 때문에 거칠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음양의 반복작용, 즉 목금의 반복작용 때문인 것이다. 물상은 이와 같은 현상은 우주 운행의 상 그대로이며 자연수도 여기에서부터 순행하는 것이다. 자, 본래 수는 역행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순행하면 통일하게 되는 것이므로 목화와 금수의 운행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기는 목기와 전혀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양을 포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반을 미토에 두고 있으며 그 성질을 견념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기 표면을 견변하면서 양을 포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코 그 이면까지 견고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까지라는 것은 수에 와서야 안에까지 이제 이면을 씨처럼 이면을 하는 것이고, 금기는 겉에만 표면만 굳게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금기 소재에는 양성이 상당하다. 이것을 인간에서 찾아보면 목화 때의 욕심은 정욕이나 세욕으로 발전했지만 금에서는 탐욕이 발전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금은 그 성질이 견념을 위주로 하는 것인즉 굳고 딱딱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의지는 견념성으로서 욕심을 달성하고야 마는 것이지만 목화의 욕심은 그 목적이 정욕이나 세욕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니 그 이유는 탐욕으로 될 만큼의 고집을 부려내지 못하는 것이 목화의 양이기 때문에 그 욕심은 정욕이나 세욕 같은 천박한 것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장기의 인간은 욕심에 있어서도 청소년과는 다르거니와 그 욕심의 본질을 따져보면 탐욕이야말로 장년의 대표적인 욕심이다. 그러므로 인간 일대에서 보더라도 40, 50대가 최성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질에 있어서도 이것은 추억인 것이다. 이 과정은 방위에서 보면 유방이고 계절로 보면 가을이다. 금기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다음에 올 응고작용, 그러니까 수작용의 기본을 이루어 놓는 것이다. 그죠? 이거 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금의 작용입니다. 금의 작용. 금의 작용이 있어야 잘 산다. 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금이 좀 있으면 사람이 또 그렇게 보여요. 예? 계산적으로 보인다니까. 수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인다니까. 금은 또 가을은 어때요? 가을은 걱정이죠. 걱정, 근심. 예? 금은 가을에는 항상 근심이 맞아요. 근심.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깊이. 이런 일주도 있죠. 임신. 예? 이게 뭡니까? 이 금기가 안팎에 있잖아요. 집안에 가면은 내 생각이라. 예? 인성이 편인이기도 하지만 인성이라는 것은 생각이잖아. 인내하고 지혜하고 그죠?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응? 근데 이제 또 금생수 이 금 자체가 안방에 금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나 고민 이런 것이 많다. 응? 이래 돼 있잖아요. 이거 시간적, 공간적인 금묘하실적 의미로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여기는 내 안방이라면 안방 그죠?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죠. 금묘화실이 집이 이제 있다. 있다면 이게 이제 주춧돌을 나타내고 이 지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대문이죠. 여기는 이제 대문이고 이 대문이고 그래서 년을 마당이죠. 년이 마당이에요. 마당이에요. 년이 마당. 자, 그리고 월은 이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이게 이제 월이죠, 월. 일은 뭐냐? 일은 내 요 안방, 내 집에 요 안방을 일이라 합니다. 그죠? 자, 시는 뭡니까? 시는, 갑돌아, 이제 갑돌이가 왔다, 갑돌이. 갑순아, 이제 부른다니까. 요 앞방에 있다가, 갑순아 하니까, 왔어 하면서 대문 밖으로 딱 나갔을 때, 여기 이제 그 시입니다, 시. 대문 밖에 활동을 하는 것이 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에 이제, 물론 이제 말년에 이제 자식궁이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월에는 뭡니까? 월에는 부모궁 자리. 그리고 여기는 조상궁의 자리다. 그래서 이 안방이죠. 안방에 이 방에는 육친을 떠나서 그죠? 여기는 내 배우자가 들어앉는 자리단 말이죠. 이 안방에는 육친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 자체가 조상궁, 부모궁, 형제궁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안방에 배우자궁, 여기는 이제 자식궁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방에 이 어느 하나의 오행이 배우자 궁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오행이.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궁에 원숭이 신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모양의 형태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항상 어떻습니까? 금생수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남편이 항상 금생수, 그러니까 항상 해주는 남편이라니까요. 그죠? 금생수, 식신을 내뺐잖아요. 식신. 금에서 식신이니까 식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 됐든 정인이 됐든 받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성이 들어앉아 있다는 것은 엄마와 같다. 엄마와. 엄마와 같이 나를 챙겨주고 입혀주고 하는 내 배우자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성은 항상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때가 한 45세 이후죠, 그죠? 이렇게. 그럼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남성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원숭이 신의 편인을 갖다 쓴다 봐야 돼. 이렇게. 그 시간적 별. 별대대로.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생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다, 이만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성이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그 배우자한테 받기를 또 어떻게 씁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한테 잘 해주기를 원한다. 그걸 안 하면 이제 미워하는 당신이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나한테 잘 해주기를 바란다.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것들 항상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신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식상이 날아가죠. 식신이 날아가죠.